이런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을 놓고 아주 복잡한 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말 긴 시간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변론 종결 14일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고일 공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서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헌법재판소는 지금 도대체 뭘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거냐 궁금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결정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다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어떤 희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나, 아니면 예정대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인 것이지 저는 숙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했는데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건, 국회건, 방송국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보사건, 방첩사건, 특전사건 보내도 이제 아무도 제재할 그럴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이미 했지만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13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발표거든요. 원래는 17일까지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했었는데, 뭔가 다른 일정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걸로 봐서 그러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더 늦추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고에 없던, 예정에 없던 이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원래 하던 대로 탄핵 심판 일정을 이어가겠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주 늦어지진 않고 조만간 선고 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장 중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심판하기 쉬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한 다음에 네.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평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당장 이번 주가 아니라 이달 말까지도 이 탄핵 심판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해석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특히 13일 전후로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을지 네. 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기가 그렇다 치고 아까 대변인님이, 강성필 대변인께서 그랬어요. 이미 결정은 나 있다. 지금 이거 시기를 중요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결정이 안 돼서 재판관들끼리 지금 설득의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늦춰지고 있다.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전해들은 바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의는 끝났지만 평론까지 평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까지는 파악을 했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각하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네. 각하는 절차 미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회 소추인단과 국회 측의 책임을 되돌려보내는, 공을 전가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내가 기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각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란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얼마나 큰 역풍을 맞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국회 측의 책임 공을 넘기는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